여러분, 이자 폭탄 충격에 주말에 대리운전 뛴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실제 사실입니다. 실제. 이게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 34살입니다. 이모 씨는요, 석 달 전부터 주말에 대리운전 알바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 했느냐? 본인이 받는 월급은요, 실수령액이 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400만 원이면 연봉이 한 6천 정도 될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국내 평균 근로자 연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오르는 바람에,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이게 이자를요, 평소보다 2배를 내고 있습니다. 2배. 60만 원 정도 내야 할 이자가 지금 점점 더 늘어난다. 40만 원이 더 늘어난다. 이러면 100만 원이 되거든요. 400만 원 받는 것 중에 100만 원을 여러분 이자로 낸다 그러면 살림살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34시면 아이가 하나나 둘이나 있을 텐데 이거 살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바 뛴다. 이것은요, 당연히 사실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예측치입니다. 현재까지는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0.75%포인트는 못 올린다 하더라도 0.25%는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결국은 0.5%포인트를 올릴 텐데 이렇게 올리면 과연 영끌한 사람들 아니면 빚이 많은 사람들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버티기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결국 11월 24일 날 금리를 올릴 거예요. 0.5%를 올리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아마 상당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요 7.2% 정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물론 상단입니다. 상단.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7.4%까지 올라갔어요. 전세대출금리도 7%가 넘어섰고요. 신용대출금리는 당연히 넘어섰고요. 그러면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요 여러분 8% 된다는 거예요. 12월에 가면 이제 이자 내야 될 그 비율이 8%, 금리가 8%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주말에 대리운전 알바를 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대리운전 알바가 아니더라도 주말에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 이자를 메꾸자, 버텨나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물가만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이제 이자 부담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자 부담 가구가 여러분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가구 중에 이자 부담 가구 비율이 35.7%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말입니다.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이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을 가지고 이자를 감당하기 힘드니 알바를 뛸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저는 알바를 뛰는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알바를 뛰서라도 내가 버텨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알바를 뛰면 언젠가는 내가 이거 내 집을 만들겠다, 그런 욕심이 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이자 부담 가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인데 진짜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게다가 여러분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이거예요. 이거. 소비자 물가가 안 내려가요. 소비자 물가가 10월에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9월 대비 올라갔습니다. 지난 7월에 6.3%였잖아요. 그리고 8월에 5.7%로 떨어졌습니다. 9월에는 5.6%로 떨어지더니 결국 10월에는 5.7%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이번에 0.5%포인트라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끝날 것인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다시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내년 1월에. 내년 1월은요. 1월 13일일 거예요. 금요일이에요. 1월 13일에 또 올릴 거예요. 아마. 또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하면 미국하고 금리차가 현재 1%입니다. 예, 현재 1%. 그런데 미국이 12월에 다시 올리잖아요. 12월 14일인데 그때 다시 올리면 만약에 0.75%를 올린다. 그러면 1.75%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24일에 결국 0.5% 올린다 하더라도 1.25%의 금리차가 나거든요. 1.25% 금리차면 심각합니다. 결국 1월 13일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릴 수밖에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뭐 9%를 넘어서서 뭐 10%에 근접한다 이런 말도 나올 법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금리가 워낙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올라간 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는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 거고요. 자산에 대한 거품은 그만큼 빠질 거고요. 경기 침체의 폭은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일단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가 피벗 정책 선회를 언제쯤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이 요소에 아주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책 선회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미국과 우리가 동조화된다. 미국이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좋아지더라도 우리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오늘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험은요. 지금 같을 때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복합위기라고 하잖아요.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위기.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하나씩 하나씩 그 위기를 따라가고 또 그 위기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투자 방향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기라는 게 금방 훅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V자 반동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하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길어질 거다. 길어질 거다. 위기 자체가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각자도생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